대한민국 국민의 민주화 투쟁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, 또 잊을 수 없는 악인이죠. 군사 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고문 기술자로 꼽혀온 이근한 전 경찰 경감이 지난 25일 향년 88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 전 경감,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면서 이 경찰 내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. 최근 건강이 나빠져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고 이근한 전 경감은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관절 뽑기, 전기 고문 등 잔혹한 고문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1979년 난민전 준비위 사건, 1981년 서울대 무림 사건 등 군부 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을 맡아서 여러 반체제 인사들을 감옥에 보낸 공로로 해서 내무부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요. 그로부터 순환을 당한 이 대표적인 민주투사로는요, 고 김근태 의원, 그러니까 고 김근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의장 등이 꼽힙니다. 민주화 이후 과거사 정리가 본격화하면서 이근안이라는 이 이름 석자,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평가됐습니다. 맞습니다. 이 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실명을 감춘 채 박중령, 불곰 등으로 불렸던 이 씨는요, 이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88년 고문 혐의로 수배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. 이후 1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999년에 자수를 했는데요. 이 납부거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또 고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. 이 씨가 관여한 공안 사건들은 이후 재심을 통해 고문 등을 통한 조작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. 김제 가족 간첩당 사건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인정되면서 34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고요. 서울대 무림 사건 역시 장기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가 인정되며 국가가 사과해야 했습니다. 법원은 2024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숨진 납부 거부 유족에게 이 씨가 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이근한 전 경감,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는요, 그런데 또 신앙인, 그러니까 목사로 변신을 했습니다. 이 공개 간증 등을 통해서 과거를 반성한다, 이런 입장 밝히기도 했는데, 그런데 또 다른 자리에서는요, 이 여러 가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로 논란을 낳으면서 이 사과의 진정성 여부를 둘러싼 비판 계속돼 왔습니다. 네, 이 씨는 교도소에서 통신학교를 졸업한 뒤 2006년 출소 후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. 이후 종교활동을 하며 공개 간증 등을 통해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참여를 요구해왔습니다. 실제로 고인은 2010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과거 고문 행적에 대해 방어하려는 이와 이를 깨려는 수사관은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인다.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신문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. 2012년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서도요. 당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. 세월이 지나 정치 행태가 바뀌니까 내가 역적이 되고 이 멍해를 고스란히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큰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. 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, 2012년 이 씨를 목사직에서 면직했습니다. 이 논란이 됐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강제신문으로 물고문도 하고 배터리로 전기고문도 해서 자백을 받은 게 민주화 청년운동연합 조직 계보를 그려서 제출받았어요. 그 당시에 그게 애국 아니면 누가 가정도 모르고 열심히 목숨 내놓고 일을 했겠어요. 세월이 지나다가 정치 형태가 바뀌어지니까 역적이 되고 이 멍해를 고스란히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. 목사님 책에서는 사죄한다는 말이 없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회개를 하는 거지. 애국행위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.
이근한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그로부터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은 끝내 진솔한 사과 없이 생을 마감했다 이러면서 허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, 1971년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김성학 씨는 1985년 이 씨에게서 전기 고문을 당한 뒤 심각한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. 김 씨는 이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연합뉴스에 이제는 지난 일이지만 내 삶에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고 인생에 오점을 남긴 사람이라며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거나 사과라도 했으면 인간적으로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 허탈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.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역시 이 씨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 군사정권 시절에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한 전 경감이 끝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나 이 참회를 하지 않은 채 8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 자,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? 고문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인 행위고 그 행위로 인해서 고문 피해자는 삶이 무너져 내리는 망가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? 이근한 씨는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고문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문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근한 씨가 고문은 예술이다라는 망언을 가지고 각종 물고문, 전기고문을 했었던 대상자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근태 전 의장이 계시는데 네. 김근태 의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근한 씨를 찾아가서 이근한 씨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근한 씨가 죽을 때까지 본인에게 그 수없이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 생을 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